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진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4회차 방송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번 회차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시청자로서는 이렇게 역대급 빌런이 나올 때마다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저래? 왜 저래? 저런 사람이 왜 있는 거야? 하는 반응으로 방송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빌런이 등장을 했죠. 저번 주 예고편에서 순자님이 영숙님과 경숙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도 옆자리에 가서 같이 째려보고 싶었어. 너무, 너무 얄미운 거야, 영숙님이. 일단은 그 경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2시간 동안 나가서 대화한 거? 그것까진 오케이. 근데 그 모습이 또 역대급으로 보기 싫었던 이유가 그 전에 깔린 서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사의 시작은 이제 광수님과의 데이트죠. 영숙님이 광수님의 마음을 사실상 한번 거절을 했죠. 완전 명확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선택하는 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광수님은 어쨌든 다른 분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도 영숙님을 선택해서 밥 한 끼라도 맛있게 먹자라는 의미로 영숙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사실 자기 혼자 선택할 거라고 광수님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광수님 덕분에 영수님이 짜장면 먹는 것도 이제 피할 수 있었고, 나름 영수님에게 좋은 방향의 선택이었는데, 본인을 거절한 영수님에게도 광수님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데이트에서도 분위기를 잘 맞추려고 하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고 광수님은 너무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영수님은 내내 그 광수님에게 마음이 없는 거를 티를 많이 내셨죠. 그게 이번 기수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다들 왜 그러나 몰라. 이번에 정희님이랑 상철님이 1대1 대화할 때도 그랬고, 이게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예 알아보고 싶지도 않나 봐요. 근데 뭐, 어쨌든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똑똑 두드린다 그래서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해한다 치고 그 태도만 조금 잘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영숙님은 지난 회차에 영수님이나 아니면 옥수님을 다 제칠 정도로 대단했다. 저는 지난번에 예고편에서 영숙님이 차 안에서 우는 장면이 나왔을 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수님이 엄청 이렇게 또 말도 예쁘게 하시고 영숙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시다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감동도 받고 그 마음에 응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 그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제 눈물이 흐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착한 광수님은 그렇게 영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에 또 광수님도 마음을 추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웬걸? 너무 최악의 눈물이었어요. 아니 광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철님이랑 영숙님이랑 대화할 때 영숙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 광수님의 멘트에서 그런 이상한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아 나는 영철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어머 너무 눈물 나. 영철님의 마음을 내가 왜 몰랐지? 하면서 우는 거였잖아요. 약간 좀 진짜 소름. 바로 옆에 광수님이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보해서 그 순간 정말 유레카 너무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빵 맞았다 싶어서 그런 행동이 나왔더라면 그래도 그렇게 눈물을 하고 좀 머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 후행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또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 광수님이 이제 숙소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마음 추스리고 있던 거를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그렇게 영철님이 들어오자마자 광수님이랑 그래도 후일담이라도 나누려는데 바로 들어와가지고 나오시죠? 나오시지? 진짜 나 광수님 너무 짠해가지고 진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토닥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선하고 착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방송을 나오신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미혼 여성 정말 많은 후보군들이 이 방송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수님의 그 좋은 선한 마음을 알아채는 여성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도 다른 분들이랑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광수님도 좋은 인연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솔로 나라에서 인연이 안 된 게 승리한 걸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멀쩡한 여성분들이 없어. 그래서 영숙님이 이제 자기가 유레카, 광수님의 차 안에서 깨달은 거를 영철님한테 막 계속 떠벌떠벌 하잖아요. 그 공용 거실에서는 이제 분명히 광수님한테 들릴 텐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영숙이 불편해서 영철이 조금은 좀 광수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이제 장소를 2층으로 옮겼을 때 아예 대놓고 너는 너무 지금 광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영철님이 되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영수님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숙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신경을 안 써.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지?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의 뉘앙스라도 좀 내가 심했나? 좀 내가 그거는 좀 너무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전혀 없이 어쨌든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남성분들에 대한 초이스를 얘기할 때는 이분이 저한테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마음을 열 수가 있었어요. 뭐 이분은 행동을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뭘 해줬는지가 그 사람과 인연이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해.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은 내가 이 사람이 좋은지, 이 사람의 면모는 어떤지, 이 사람은 웃는 게 예쁘고, 뭐 요리하는 모습이 예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뭘 해줬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서운 여자야, 영숙님은. 그리고 영철님이 영표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뽑은 쇼츠에 영철님이 영표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네. 그런 약간 특유의 가벼운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자님과의 데이트에서 이게 회피형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패널들의 이야기처럼 모르겠어라는 말이 말버릇인 건지 뭔가 말을 할 때 꼬투리를 잡힌 적이 있었나? 굉장히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줏대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철님이 좀 순간순간에 하남자 모먼트가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되게 회사도 번듯하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훤칠하신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은 이성분들에게 좀 더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영철님의 하남자 모먼트가 또 딱 그 한 장면에서 나왔는데요. 그 영숙이가 자기한테 막 유레카 하면서 들이대다가 경수님이랑 2시간이나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영숙에게 행동을 할 법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삐져 있어, 자기도. 나도 삐졌다 이거야. 그래서 삐져 있고 영숙이가 조금 다가가도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죠. 근데 뭐 영숙이가 너무 했으니까 영철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잠깐 말하면서 깨달았어. 영철 입장에서 행동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층에 같이 올라갔을 때 영숙이가 영자랑 저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미 삔또가 상한 영철은 대답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답하기 싫다고 해놓고 바로 얘기를 해. 입술도 좀 부러뜨고 화장도 좀 뜨고 콧기름 있고 내추럴한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한다. 딱 영숙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영철은 나름의 삐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이 1순위다라는 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영숙이 안 받아주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영숙님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바로 틀어서 영자님을 콧잔등에 기름 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다니. 영자님이 방송 보셨을 때 너무 놀라셨겠는데? 영숙님은 진짜 나중에 낯설 사계에도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런은 한 번 출연으로 그치지 않아. 낯설 사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님이랑 영식님, 상철님 데이트. 뭐 이렇게 2대1 데이트는 말할 건덕지도 없고 영식님이랑 정희님이랑 숙소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전 너무 질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3일 인연인 분이 투정을 귀엽게 부리면 그러니까 귀여운 건가? 그 투정이 귀엽게 보이면 좋은데 저한테는 좀 과해 보였습니다. 피곤하더라고.
영식님이 정숙님을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라고 하면서 앞에서 울고 있고 정희님은 딱 그거예요. 마음은 영식이 나한테 올인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긴 솔로나라니까 나한테 올인하라고 하면은 내가 이성적인 그런 어른스러운 여자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이미지를 챙기고 싶어서 그런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 이 욕망은 그냥 그런 질투심 강한 이성적인 어른이 아닌 거지. 그게 충돌이 되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놀랬던 게 영식님의 그 속마음 인터뷰였어요. 그냥 약간의 질투고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고 오히려 그런 갈등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풀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 우와, 진짜 영식님은 매 회차 거듭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식님 그 말씀하시는 거나 그렇게 사람을 이제 최대한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 사람 진짜 대인배다. 그리고 이분이 첫 회차에서 이제 자기소개 때 말씀하셨던 게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해서 5개월을 아예 그만두고 5개월을 혼자 온전히 간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영식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상철님 분량이 너무 없어져서 속상해요. 옥수님을 잘 피해간 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철님이랑 좋은 인연이 되는 여성분이 빨리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이 솔로나라에서는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옥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사실 분량이 뭐 크게 있진 않았잖아요. 그냥 치킨 먹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 모습도 이제 약간의 설렘이 있었긴 하지만, 모르겠어. 내가 옥수님 그 예고편에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매 출연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영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지금 거의 관찰자 입장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참견을 하잖아요. 근데 예고편에서 그 말하는 게 너무 과한 거야. 순자님이랑 경수님이랑 안 어울린다고 말을 하는 게, 옥수님도 영호님이랑 안 어울려요. 영호님이 훨씬 아까워.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매 출연자들을 공감해 주려는 의도가 어떤지는 알겠는데 매번 말하는 게 좀 과한 느낌? 이제 출연자분들이 누군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옥수님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수님이 순자님에게 이제 계속 1순위라고 어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자님은 또 배시시 마음이 풀려서 둘의 관계가 아직은 잘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방송을 보면서도 몰랐던 게 계속 경수님이 순자님 입 다물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못 봤나 봐. 그래서 저는 경수님이 순자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저도 이제 나는 솔로 리뷰를 찍다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 낯설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쇼츠를 막 보다가 계속 경수님이 순자님한테 입 다물라고 하는 거야. 그 나는 솔로에서 만난 이제 이성의 인물이 웃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입을 다물라고 한다? 경수님은 순자님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자님이 여기 어금니 덧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 처음 볼 때, 저기 왼쪽에 덧니가 있어, 어금니 안쪽에 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금니 덧니라는 걸. 그래서 제가 순자님이 긴장을 하면 계속 여기가 떨리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이겠지만 평소에 이제 계속 식사를 하실 때도 습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얼굴 떨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이게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입 다물라 하는 거? 그래서 경수님이랑 순자님이 만약에 이제 최종 커플이 된다고 해도 형커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고 좀 더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답답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언어야. 이게 항상 리뷰를 찍고 나면은 제가 검토했을 때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밖에 생각을 못했지? 아니면은 이런 멘트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제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그럼 보고 나면은 왜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한두 번 보고 이제 바로 리뷰를 찍는 거여서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한 의견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셔서 제 리뷰까지 오시게 된 귀한 분들은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한다 하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청을 해서 다음 리뷰에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5회차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